2024년 11월 4일 새벽, 충청북도 보은군의 한 조용한 호텔. 이곳은 관광객과 출장객이 오가는 지극히 평범한 지방 소도시의 숙박시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호텔의 복도 한가운데 안전을 위해 존재해야 할 열쇠가 가장 위험한 흉기가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본 영상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재구성 영상입니다. 일부 장면에는 폭력적 자극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산부, 노약자 및 심약하신 분들은 시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은 실제 인물과 무관한 가상인물입니다. 그날의 사건 기록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건 전날 밤, 피해 여성 B씨는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웃음과 대화가 오가는 평범한 모임. 이 시간만 놓고 보면 누구도 범죄를 예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술자리가 있었는가? 가 아니라 언제 혼자가 되었는가? 입니다. 밤이 깊어지고 술자리는 자연스럽게 마무리됩니다. 각자 귀가하거나 각자의 숙소로 향하는 시간. 이 시점에서 피해 여성은 일행과 헤어집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그녀의 잘못도 경솔함도 아닙니다. 피해 여성은 홀로 호텔로 이동합니다. 이미 술기운이 올라 몸은 무겁고 의식은 흐릿해져가는 상태. 그녀는 그저 평범한 하루를 마무리하려 했을 뿐입니다. 프런트를 지나 객실로 향하는 B씨의 모습은 호텔 내부 CCTV에 포착됩니다. 걸음은 다소 비틀거렸지만 의식이 완전히 없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호텔 내부 CCTV를 통해 기록됩니다. 호텔 매니저로 근무하던 40대 남성 A씨. 그는 단순한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객실 배정, 출입 관리, 그리고 마스터키를 보관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인물. 고객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관리자였습니다. A씨는 B씨가 술에 취해 객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한 뒤 프런트 근무를 이어갑니다. 이때까지도 어떠한 범죄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A씨는 프런트에서 CCTV를 확인합니다. 카메라에 잡힌 화면 속에는 여성 한 명. 주변의 동행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A씨는 첫 번째 사실을 인지합니다. 혼자 투숙하는 고객이다. 이 인지는 아직 범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후의 판단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첫 단추였습니다. 술에 취해 있다. B씨의 걸음걸이는 완전히 쓰러질 정도는 아니지만 분명히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A씨는 업무상 수많은 고객을 봐온 사람. 그는 술에 취한 사람의 상태를 업무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장면을 단순한 관찰로 끝내지 않습니다. 객실에 혼자 들어간다. 엘리베이터? 복도? 객실 문 앞. B씨는 단 한 번도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전화를 하거나 문을 두드리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문은 열리고 곧바로 닫힙니다. A씨는 이 장면을 통해 확신에 가까운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객실에는 지금 혼자다. 중요한 점은 A씨가 즉각 행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기다립니다. 시간이 흐르면 술기운은 더 깊어지고 의식은 더 떨어질 것이라 계산합니다. 이 지점에서 범행은 충동이 아니라 선택과 판단의 연속이 됩니다. 새벽 시간이 깊어지고 호텔은 점점 조용해집니다. 복도에는 사람의 발소리도 객실 문 여닫는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A씨는 프런트에서 근무하며 CCTV 화면을 다시 확인합니다. B씨의 객실. 불은 꺼져 있고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문제된 바로 그 지점. A씨는 이 순간 피해자가 항거가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합니다. 그는 혹시 누군가 들어왔는지, 혹시 일행이 뒤늦게 합류했는지 확인합니다. 그러나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지금이다. A씨의 머릿속에는 다음과 같은 논리가 형성됩니다. 혼자 투숙 중. 술에 취해 있음. 깊은 새벽 시간 외부 도움 불가. 자신은 마스터키를 소지한 관리자. 이 5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순간 그는 가능하다는 판단을 해도 된다는 착각으로 바꿉니다. A씨는 프런트를 벗어나 직원 전용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 손에는 호텔 마스터키가 들려 있습니다. 마스터키. 모든 객실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 이 열쇠는 고객을 돕기 위해 그에게 주어진 권한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권한은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로 전락합니다. 복도를 걸어가며 A씨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혹시 누군가 객실에 있을까? 혹시 피해자가 깨어 있을까? 하지만 그는 이미 수차례 확인했고 스스로를 설득한 상태였습니다. 호텔 복도는 적막합니다. 카페 뒤로 어씨의 발걸음 소리만 울립니다. 문 앞에 서서 잠시 주변을 살핀 뒤 마스터키를 문에 꽂습니다. 찰칵. 문은 저항 없이 열립니다. 객실 안. B씨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술기운과 피로로 인해 즉각적인 저항이 어려운 상태. 이때부터 이 사건은 단순한 성범죄가 아니라 주거침입 중간간으로 성격이 규정됩니다. 범행이 끝난 뒤 A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객실을 빠져나옵니다. 문은 다시 닫히고 복도는 원래의 고요함을 되찾습니다. 그는 프런트로 돌아가 근무를 이어갑니다. 그러나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은 뒤였습니다. 날이 밝고 B씨는 이상함을 느낍니다. 기억은 불완전하지만 명확한 불쾌감과 공포 그리고 신체적 증거.
B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수사는 호텔 내부로 향합니다. 경찰은 호텔 CCTV, 출입 기록, 마스터키 사용 가능 인원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용의자는 빠르게 특정됩니다. 그 열쇠를 사용할 수 있었던 사람은 단 한 명. 호텔 매니저 A씨였습니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하거나 피해자의 상태를 문제 삼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CCTV 정황, 직무상 지위 남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가 마스터키를 꽂는 순간 이 사건은 분명해집니다. 이 범죄는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관찰 판단 준비 실행으로 이어진 계획된 범죄였다는 사실. 법원은 이 과정을 중요하게 봅니다. 피고인은 우연히 마주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혼자라는 점을 인지했고 항거가 어려운 상태임을 판단했으며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침입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한 성범죄가 아닌 주거침입 중간간으로 규정됩니다. 재판부 청주지법 형사합의 11부 적용 혐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주거침입 중간간 판결 징역 7년 선고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재판부는 호텔 직원으로서 고객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과 피해자와 가족의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묻습니다. 우리가 머무는 공간은 정말 안전한가?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야 할 사람을 우리는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가? 마스터키는 문을 열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그 열쇠는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범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건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문을 열기까지의 시간은 지금도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사건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사건 기록과 함께 계속 지켜봐주세요. 사건 기록이었습니다.